자, 다음은 옥내 수화전 설비에 대한 그림이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배선수와 배선의 용도를 쓰시오. 자, 먼저 문제의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표시 등의 공통선은 별도로 한 선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각 표시 등의 공통선은 별도로 하나의 선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MCC, 여기 있죠, MCC. MCC의 전원 감시 기능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원 감시 기능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펌프의 기동 방식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이용하는, 그렇죠, 자동 기동 방식이다. 예, 수동 기동 방식이 아니고요, 자동 기동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가닥수가 정해져 있죠. 자동 기동 방식. 자, 그럼 이제 문제의 표를 보면 이제 배선수와 용도를 구하는 건데, 지금 보면 1번과 A, B, 1번과 A와 B가 동일해요. 가닥수가, 배선수가 동일합니다. 이제 이 옥내 수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층이 늘어나도 상관없이 무조건 가닥수는 고정입니다. 고정. 지금 여기서 자동 기동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가닥이 들어가나요? 바로 네, 2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1번도 2가닥, A도 2가닥, B도 2가닥. 아시겠죠? 가닥수가 안 변합니다. 2가닥. 자, 그럼 여기 2가닥에는 어떠한 선들이 들어가나요? 2가닥에는 바로 기동 확인 표시등, 기동 확인 표시등 2가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배선의 용도에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선수, 배선 용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입니다. C. 여기 C. 자, C는 압력 탱크와 수신반 사이죠. 압력 탱크와 수신반 사이는 기본적으로 여기 몇 가닥 들어가요? 그렇죠. 2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2가닥. 자, 배선 내역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압력 스위치 2가닥이 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D를 보실게요. 자, D는 MCC와 수신반 사이죠.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MCC에 전원 감시 기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D는 몇 가닥이냐면 5가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MCC에 전원 감시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본다.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4가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원 감시 기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5가닥이 들어갑니다. 자, 어떤 선들이 들어가나 볼게요. 5가닥에는 기동 들어가죠? 그리고 정지, 다음 공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전원 표시등. 지금 여기서는 전원 감시 표시등이라고 쓸게요. 여기는 전원 감시 기능이 있다고 했으니까 전원 감시 표시등. 그리고 기동 확인 표시등. 자, 이렇게 5가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CC에 전원 감시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전원 감시 표시등은 빠지는 거예요. 4가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셨는데 이 전원 감시 표시등과 같은 용어가 있어요. 이것을 정지 표시등이라고 합니다. 정지 표시등이라고도 해요. 같이 쓰는 겁니다. 정지 표시등. 그리고 이 기동 확인 표시등도 자, 동일하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이거는 운전 표시등. 같은 말입니다. 운전 표시등. 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MCC와 수신반 사이에는 5가닥이 들어가고 그 용도는 기동, 정지, 공통, 전원 감시 표시등, 그리고 기동 확인 표시등 이렇게 5가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감시 및 도면 제어반의 연결 개통도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개통도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문제 4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시면 1번에서 4번에 최소 배선 가닥수를 쓰시오. 자, 지금 이 개통도에서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곳에 가닥수만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면은 자, 1번은 지금 이게 옥내 수화전이죠. 옥내 수화전인데 지금 이 소화전 기동 확인 표시등만 보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에 온오프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기동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 기동 방식. 그래서 여기 1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두 가닥만 들어가는 거죠. 두 가닥. 그렇죠? 근데 이제 수동 기동 방식이면은 5가닥이 들어가는데 자동 기동 방식이기 때문에 네, 두 가닥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닥에는 어떠한 선이 있냐? 여기에는 바로 기동 확인 표시등. 여기 있죠? 소화전 기동 확인 표시등. 그래서 기동 확인 표시등 여기에 이제 두 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 여기 1번에는 전부 다 두 가닥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MCC와 그리고 제어반 사이죠. MCC와 제어반 사이. 자, 이것은 바로 5가닥이 들어갑니다. 예, 5가닥. 자, 그럼 이 5가닥에는 어떤 선들이 있냐? 이 5가닥에는 바로 기동, 그 다음 정지, 예, 공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 확인 표시등. 이거는 이제 운전 표시등이라고도 해요. 운전 표시등. 그리고 전원 표시등, 뭐 전원 감시 표시등. 이것은 정지 표시등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어반에서 MCC까지는 5가닥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여기 저수조죠, 저수조. 예, 수조하고 이제 제어반 여기 사이인데, 그럼 여기는 뭐 몇 가닥이 들어가냐? 여기는 2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2가닥. 2가닥. 여기 2가닥에는 바로 자, 감수, 경보, 스위치. 예, 이거 2가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감수, 경보, 스위치 2가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제어반에서 이거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압력 탱크인데 여기 몇 가닥 들어가요? 여기 2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2가닥. 이 2가닥에는 바로 압력 스위치 2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가닥, 2번 5가닥, 그리고 3번과 4번 각각 2가닥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번에 감수 경보 장치에는 몇 개의 종단 저항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감수 경보 장치 여기죠. 감수 경보 장치에는 자, 종단 저항이 몇 개 필요하냐? 이 종단 저항 같은 경우는 바로 도통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 수조나 물올림 수조의 감수 경보 장치에 바로 종단 저항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있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회로에도 이렇게 종단 저항이 설치를 해야 돼요. 바로 도통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몇 개냐? 바로 종단 저항 1개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1번의 배선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선관의 종류는 자, 1번이 지금 옥내 소화전에 연결되는 거죠. 자, 1번에는 바로 금속관이 사용이 되는데 그 금속관 중에서도 바로 일반적으로 후광 전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선관, 금속관 중에서도 바로 후광 전선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소방시설 도면의 배관이 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HFIX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자, 여기서 HFIX라고 하는 거는 전선의 종류죠. 전선의 종류인데 HFIX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우리말로 쓰면 450에 자, 750V, 450에 750V 저독성 난연 각유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450에 750V 저독성 난연 각유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이렇게 해서 HFIX가 의미하는 우리말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감시 및 동력 제어반의 연결 개통도를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을 보실게요. 자, 가에서 사의 최소 배선 가닥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죠. 여기. 자, 동력 제어반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감시 제어반입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5가닥이 들어가요. 자, 가에는 5가닥이 들어가는데 자, 이 5가닥에는 어떠한 선들이 있나 볼까요? 어떠한 선들이 있는지. 자, 바로 자, 기동선 들어가죠. 기동선. 정지,
공통, 그리고 전원 표시 등, 그 다음에 이제 기동 표시 등이 들어갑니다. 기동. 자, 이렇게 해서 5가닥이 들어가는데, 이 전원 표시 등을 다른 말로 정지 표시 등이라고 합니다. 정지 표시 등이라고도 해요. 정지 표시 등. 그리고 기동 표시 등을 다른 말로 운전 표시 등이라고도 합니다. 운전 표시 등. 예, 같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같이 자,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에 들어가는 것은 5가닥으로 바로 기동, 정지, 공통, 그리고 전원 표시 등, 기동 표시 등 이렇게 해서 5가닥이 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보시면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 플로트 스위치죠? 플로트 스위치 하나, 그리고 압력 스위치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에는 몇 가닥이 들어가냐? 총 4가닥이 들어갑니다. 4가닥. 자, 보세요. 자, 어떻게 4가닥이냐? 자, 보실게요. 자, 플로트 스위치가 지금 하나죠? 여기 하나. 플로트 스위치 하나랑,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가 2개입니다. 하나, 2개. 압력 스위치 2개에다가, 그 다음에 공통선인데, 자, 공통선은 이 플로트 스위치와 압력 스위치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선이 한 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에는 총 4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에는 몇 가닥이에요? 다 같은 경우는 플로트 스위치 하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2가닥이 들어가요. 2가닥. 자, 이 2가닥에는 바로 플로트 스위치와 예, 공통선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2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 보시면, 자, 라가 지금 선이 이렇게, 요거죠? 자, 압력 스위치 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에도 2가닥이 들어가요. 2가닥. 자, 그럼 이 2가닥은 뭐겠어요? 바로 압력 스위치와 공통선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 2가닥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마인가요, 마? 자, 마가 여기죠, 여기? 자, 마. 보시면 템퍼 스위치 2개, 여기 2개 있습니다. 총 템퍼 스위치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에는 5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5가닥. 자, 요 5가닥에는 템퍼 스위치가 4개가 있고요. 4개. 그리고 이제 공통선이 하나가 있는 거죠. 공통. 이렇게 해서 5가닥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를 보실게요. 바. 자, 바 여기 있죠? 그러면 템퍼 스위치 2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3가닥이 들어갑니다. 3가닥. 3가닥. 그래서 템퍼 스위치 2개. 템퍼 스위치 2개, 공통 하나. 네, 이렇게 해서 3가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를 보시면 템퍼 스위치 하나죠? 예, 템퍼 스위치 하나니까 여기는 2가닥이 들어가겠네요. 2가닥. 그래서 여기는 템퍼 스위치 하나, 그 다음에 공통선 하나. 이렇게 해서 2가닥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4가지의 최소 배선 가닥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 2번에 4의 배선을 입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관의 종류를 쓰시오. 자, 4가 여기 있죠? 4가 여기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이 잘 구부러지죠. 지금 직선이 아니라 관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곡선 형태로 구부러져 있죠. 자,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한 곳에는 바로 가요 전선관을 씁니다. 가요 전선관. 그 가요 전선관 중에서도 금속관으로 되어 있는 바로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다와 여기 라와 사 모두 다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쓰고요. 나머지 배관은 보통 후광 전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의 배선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되는 전선관은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는 자, 어떤 경우에 작동 신호를 감시 제어반으로 송출하게 되는지 쓰시오. 자,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내의 압력이 뭐가 됐을 때? 저하되었을 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옥내 수화전 설비죠. 옥내 수화전 설비의 자, 노즐을 통해서 방수구의 노즐을 통해서 자, 물이 방사가 되죠. 자, 물이 방사가 되면 배관 안에 있는 물이 모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 안에 있는 압력이 뭐가 돼요? 저하됩니다.
배관 안에 있는 물이 저하되고 여기 있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내의 압력이 저하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압력 스위치를 통해서 감시 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내의 압력이 뭐가 됐을 때 저하되었을 때 압력 스위치는 그 작동 신호를 감시 제어반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감시 및 동력 제어반에 대한 연결 개통도를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동력 제어반의 전원 표시 등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동력 제어반에서 전원 표시 등은 뭐한다? 제외다라는 조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을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자, 가에서 사까지의 최소 배선 가닥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배선 용도까지 안 쓰셔도 돼요. 가닥수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가부터 보실게요. 가. 자, 가는 지금 이게 동력 제어반이죠. 동력 제어반에서 이제 감시 제어반까지 그 사이에 자, 몇 가닥이 들어가냐. 자, 원래는 기본은 5가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전원 표시 등이 제외라고 했기 때문에 자, 5가닥에서 1가닥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가에는 4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4가닥. 그래서 그 전선 내역까지 한번 또 알아보면 이 4가닥에는 자, 기동선, 기동과 정지, 그다음 공통, 그리고 기동 표시 등 이렇게 4가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원 표시 등만 추가시키면 이제 5가닥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이 없으면 5가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시면, 자, 나가 감시 제어반에서 나온 선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플로트 스위치가 있고, 이제 압력 스위치 2개가 보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에는 자, 바로 4가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가닥. 자, 어떻게 4가닥이냐? 일단 플로트 스위치 보이시죠? 자, 플로트 스위치 1가닥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압력 스위치 2개죠. 그러면 압력 스위치 2가닥인 거예요. 개수가 2개니까. 그리고 나머지 1가닥은 바로 공통선. 플로트 스위치와 압력 스위치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통선이 들어가서 4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를 보시게 되면 다는 바로 여기 플로트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플로트 스위치에. 그 다에는 가닥수가 바로 2가닥이 들어갑니다. 2가닥. 이 2가닥에는 바로 플로트 스위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트 스위치 둘이라고 하는 거는 플로트 스위치와 그리고 공통선 해서 2가닥을 쓴 거예요. 플로트 스위치 2라고 보통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 이제 라는 이 선이 압력 스위치 하나에 연결되어 있죠.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요 라도 가닥수는 2가닥이 되는 거죠. 2가닥. 그래서 이 2가닥에는 바로 압력 스위치 2가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로 압력 스위치 하나, 공통 하나 해서 압력 스위치 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보시면은, 자, 말은 지금 감시 제어반에서 나온 선인데, 지금 템퍼 스위치 4개 보이시죠? 템퍼 스위치. 템퍼 스위치 4개에다가 이제 공통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에는 5가닥이 들어가겠죠. 5가닥. 이 5가닥에는 바로 템퍼 스위치. 지금 템퍼 스위치 4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템퍼 스위치 4개와 그리고 공통선 하나가 돼서 5가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을 보시면, 자, 발은 지금 이 아랫부분에 템퍼 스위치 2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발은 3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3가닥. 그래서 이 3가닥에는 자, 템퍼 스위치 2개, 2개니까 아래쪽에 2개, 그리고 공통 하나. 이렇게 해서 3가닥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는 이렇게 돼서 템퍼 스위치 1개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사는 2가닥이 들어가겠습니다. 2가닥. 이 2가닥에는 바로 템퍼 스위치
이제 둘이라고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템퍼 스위치 하나, 공통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에서 4가지의 이제 배선 가닥수만 쓰시면 되고 배선 내역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자, 요 4에 내열배선을 입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관의 종류를 쓰라고 했어요. 자, 요 템퍼 스위치에 연결되는 여기 이 배관에 내열배선을 입선한대요. 그때 사용하는 전선관의 종류. 자, 일단 정답은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에요. 이게 옥내 수화전 설비의 그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보시게 되면 그 내열배선의 공사 방법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내열배선. 그러니까 내화배선도 있고 내열배선의 공사 방법이 나오잖아요. 공사 방법에 보시면 자, 여기에 금속관이 있어요. 금속관. 자, 금속관이 있고요. 그리고 금속재 가요전선관. 그리고 뭐 금속 덕트, 맞나요? 금속 덕트. 뭐 또는 케이블, 뭐 이러한 공사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4에 들어가는 이 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부러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구부러짐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보통 가요 전선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바로 요 내열배선을 입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선관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에 보시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 자, 여기 보세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연결된 압력 스위치죠. 그럼 이 압력 스위치는 어떤 경우에 작동 신호를 여기 있는 감시 제어반에 송출하게 되는지 쓰시오.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지금 이제 이 소화 설비가 작동을 해서 그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관창 또는 노즐을 통해서 자, 물을 방사하게 되면 배관 안에 있는 압력이 감소하겠죠. 자, 배관의 압력이 감소함으로써 바로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도 같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는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의 감소를 감지했을 때 그때 바로 이 감시 제어반에 이렇게 작동 신호를 송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하실 때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내의 압력이 저하됐을 때, 감소했을 때 그때 바로 이 압력 스위치가 감시 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